한 사람의 생명이란 본디 덧없고 짧은 것이지만 사실 인류 전체의 존속 자체도 그리 안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애초에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고작 30만 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기에 수백만 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기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일 뿐이죠. 지금으로부터 불과 7만 5천 년 전, 인류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한 멸종 직전까지 내몰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 멸종의 위기에서 먼 조상들을 구해낸 유일한 요인이 바로 유제품 위주의 식단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굳이 먼 옛날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만약 인류의 역사가 이번 세기 안에 끝나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쉽게 무너지는 세계. 지금 인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발전 단계에 도달했지만 아무리 과학기술이 앞선 나라라고 해도 홍수나 화산 폭발, 대형 화재 같은 자연재해는 여전히 주기적으로 일어나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 조심스럽게 말해도 훨씬 더 큰 위기가 우리를 덮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조라 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온난화 현상은 얼핏 보면 자연의 주기적인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식과는 배치되는 수많은 사실들이 존재하며 실제로 인간의 활동이 자연의 흐름에 거칠게 개입함으로써 온난화의 속도를 몇 배나 빠르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인간이 자연에 이렇게까지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남극 빙하의 융해에 대비해 차근차근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다면 가장 비관적인 예측을 따르더라도 인류에게는 최소 500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훨씬 더 암울한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극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빙하가 이 세기 안에 대부분 녹아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남극의 얼음이 갑자기 녹아버릴 수 있는 걸까? 남극은 지구온난화 과정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온난화는 문명사회의 경제활동이 만들어내는 온실효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이 거대한 대륙은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지구의 남극점에 위치해 있고 그 면적은 약 14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참고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5470만 제곱킬로미터이고 가장 작은 대륙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으로 7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하지만 담수 보유량에 있어서는 남극과 견줄 수 있는 대륙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양은 지구 전체 담수의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음의 두께 또한 남극이 가장 두껍고 무려 4km에 이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남극 대륙은 크게 동남극과 서남극이라는 두 개의 큰 구조로 나뉘며 빙하가 녹아가는 방식도 이 얼음의 대륙 각각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남극의 경우 빙상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에 잠겨 있으며 그 깊이는 2500m에 달합니다. 반면 동남극은 대부분의 빙상이 해수면보다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곳은 바로 서남극의 빙상이었습니다. 그 기저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바닷물의 온도, 열수 분출공, 그리고 활발한 화산 활동에 의해 끊임없이 침식되고 있는 상황이죠. 서남극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빙붕을 가진 스웨이츠 빙하입니다. 이 빙하가 종말의 빙하라고 불리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이 빙하가 후퇴하는 속도는 1년에 0.3km에서 최대 2.1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까스로 남극 대륙의 표면에 붙어있는 상태지만 과학자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이 빙하가 급격히 바다로 흘러들기 시작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빙하가 무너지게 되면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서 남극을 감싸고 순환하던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해류의 흐름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 결과 서남극의 다른 빙하들 역시 급격하게 녹아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동안 동남극의 빙상은 안정적이라고 여겨졌지만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예상 밖의 급격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진은 동남극의 빙하 융해가 최대 52에서 54m에 이르는 해수면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팀의 수석 연구자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기후의 온난화와 한랭화가 반복되는 주기적인 사이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에서 5,000년 전 사이에도 빙하는 빠르게 녹았던 적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의 속도는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았을 때 벌어질 파멸적인 결과.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남극의 모든 빙하가 대규모로 녹아내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남극의 빙상이 급격하게 사라지게 된다면 그 영향은 전 지구적으로 퍼지게 되고 파괴적이며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 세계적인 대격변인데요. 전 세계 바닷물의 해수면 상승,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태계 붕괴, 전 지구적 전염병의 확산, 지구 대기 중 메탄과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격한 증가, 남극 대륙 지형의 극적인 변화. 이제 위에 나열한 항목들을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수면 상승. 해수면은 무려 58m에서 60m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결코 상상 속 이야기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고작 3,400만 년 전의 에오세 시기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60에서 70m나 더 높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시절에는 인류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기후변화는 원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잠깐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에오세 시기부터 현재까지 흐른 시간은 인류가 등장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무려 100배는 더 깁니다. 우리는 지금 3천만 년 후의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번 세기 안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대 전후인 사람들은 뉴욕이나 런던, 도쿄, 상하이, 오데사, 로테르담, 시드니 같은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베네치아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어차피 이미 도시의 절반이 바닷물에 잠겨 있으니까요. 베네치아뿐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몰디브 같은 나라들은 아예 통째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 베트남, 중국, 미국, 브라질의 광활한 지역들까지도 지구상에서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될 거예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15억에서 많게는 30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고도가 더 높은 국가들로 피난처를 찾아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수십억 명의 이주에 비하면 과거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훈족이나 반달족, 고트족의 대이동은 그냥 고층 아파트로 이사간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수세기 동안 이동한 사람들의 숫자는 300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인류 역사상 수십억 명이 한꺼번에 이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아마 그 영향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날 거예요. 기후대의 변화. 남극의 빙하가 사라지면 대기 흐름과 해류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해오던 전 지구 규모의 해류 시스템이 붕괴하게 될 겁니다. 빙하가 녹으면 엄청난 양의 담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그 결과 남극해와 태평양이 급속도로 담수화되고 유럽을 따뜻하게 해주는 멕시코만류를 비롯한 주요 해류의 순환이 약화될 것입니다. 만약 따뜻한 해류인 멕시코만류가 약해지거나 심지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유럽, 특히 브리튼 제도는 급격히 추워져서 템스강을 비롯한 여러 강들이 얼어붙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에서도 대규모 이주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작가 존 크리스토퍼는 이런 상황을 소설 긴 겨울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려낸 바 있습니다. 남극을 둘러싼 해류인 남극 환류의 변화가 생겨도 마찬가지로 전 지구적인 격변이 뒤따르게 될 겁니다. 남극 환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해류로 남극을 둘러싸며 흐르고 있으며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해류가 남극점에 가까워지거나 그 힘이 약해지게 되면
바다 사이에서 크릴 같은 먹이가 순환되는 체계가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 서해안에서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사이클론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대에 서사하라 지역에서 관측된 이례적인 폭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빙하가 녹으면 남반구의 바다에서 증발량이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남부에서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마치 세상의 끝처럼 보이는 폭풍이 잦아지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남극의 얼음이 사라지면 알베도가 떨어져서 지표면이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렇게 되면 지구는 훨씬 더 빠르게 태양빛에 달궈지게 되고 결국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됩니다. 그 결과 열대기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온대기후 지역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역은 남유럽과 미국이 될 것이며 이들 국가에서 바닷물에 잠기지 않은 곳조차도 반사막지대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운이 좋은 나라는 캐나다로 그 북부 지역은 훨씬 더 따뜻하고 습한 기후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계의 소멸. 이렇게 급격하게 벌어지는 기후변화는 분명히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지만 인류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먼저 남극 대륙에만 서식하는 희귀한 동물들과 조류들이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펭귄과 물개, 남극 크릴, 그리고 크고 작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모두 멸종하게 된다는 뜻이죠. 남극의 동물들이 사라진 뒤에는 지구상의 모든 바다에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주된 원인은 바닷물의 염도와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닷물에 잠긴 육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태계가 파괴되며 사바나, 숲, 농경지 역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기후 대변동의 마지막은 전 세계적인 동식물의 대규모 멸종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이른바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협. 빙하가 녹으면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이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을 덮고 있던 얼음이 사라지고 영구 동토층까지 녹아버린 뒤에는 이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극의 빙상 속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심지어 수백만 년 동안 얼어있던 병원체들이 지표 위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을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밖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이쪽도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2023년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영구 동토층에서 되살려낸 판도라 바이러스 예드마입니다.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와 비슷한 12종의 바이러스를 무려 27,000년 전에 메머드 유해에서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연세가 지긋한 판도라 바이러스 예드마는 실제로 아메바에 감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이 바이러스는 지금도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남극 빙하 4km 아래에 묻혀있던 보스토크호의 박테리아는 어떨까요? 이 얼음 아래 호수에서는 무려 1500만 년 동안 지표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미생물 군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 안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는 세균과 고세균들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의 동물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고대의 병원체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현대 인류는 이에 대한 면역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을 수 있고 현대 의학에서도 아직 치료제가 없는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방출.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온난화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가속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극의 얼음 아래에는 고대의 동식물 사체로 이루어진 막대한 양의 유기물이 묻혀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체들이 지표로 드러나면 산화가 시작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대기 중으로 내뿜게 됩니다. 이 가스들이 공기 중에 퍼지면 온실 효과가 더욱 강해지고 그 결과 온난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죠. 그리고 온난화가 심해지면
얼음이 녹는 속도도 덩달아 빨라지게 되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의 변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남극에는 새로운 영토나 우주공간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1959년에 체결된 남극조약인데요. 주목할 점은 이 조약에 의해 모든 영유권 주장이 전면적으로 동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총 58개국에 달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신비로운 대륙에서 얼음이 모두 사라졌을 때 미래의 연구자들 앞에 산과 호수, 강줄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얼음 밑에 감춰져 있던 가스, 석유, 희귀 금속 같은 자원들이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새로운 자원을 눈앞에 두고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나라나 개인이 있을까요? 현재로선 남극 대륙에서는 오직 과학적 활동만이 허용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리고 이미 간접적으로 시작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자원들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국가들이 통째로 물에 잠기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강요받게 된다면 전 세계의 지리와 지정학 자체가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분쟁 역시 훨씬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남극의 빙하가 전부 녹아버린다면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수많은 중대한 시련들입니다. 도시와 국가 전체가 침수되고 대규모 이주 사태가 벌어지고 정체불명의 새로운 질병들이 출현하고 또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게다가 남극의 빙하가 파괴적인 속도로 녹아내릴 경우 지구 전체의 온난화가 더 빨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아마도 온난화를 완전히 멈추는 건 이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 버린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마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죠. 아직은 희망적인 해결책이 발견될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만약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